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8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호텔이나 호스텔, 의료 관광타운 등을 원활하게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시설 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1%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 등입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 중심의 관광호텔보다는 풀빌라 형태의 고급 숙박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저가시설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펜션. 객실 안에 수영장과 스파시설은 물론 바베큐까지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에서 편안히 즐기며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숙소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 공략층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풀빌라도 추석 연휴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차입니다. 하룻밤 숙박 요금이 성수기의 경우 50만 원을 넘어서지만 주말이면 방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화 오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반응도 좋고 이런 시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약률은 지금 추석 때 거의 다 풀로 예약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돌산과 화양 지역에 이 같은 고급 펜션 시설만 지난해 이후 10여 군데 이상 늘었습니다. 기존의 모텔을 고급 펜션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부지를 찾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 숙박료 2만 원 안팎의 게스트하우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처음 만난 손님끼리도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20대 배낭족들의 예약이 끊이질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일반 관광 호텔보다는 값이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숙소나 아예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는 고가의 범위로 나아가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은 저가의 범위로 해서 자기 예산에 맞게 여행을 즐기려는 그러한 트렌드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춰 이들의 취향과 선택을 고려해 여수 지역 숙박시설 패턴도 가격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의 섬이 최근 수년 사이 1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섬 자원조사 결과 전라남도 섬의 개수는 지난해 2,219곳에서 2,165곳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여수의 섬도 12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없어진 섬들 가운데 9개는 매립에 의해 사라졌으며 3개는 만조시 물속에 잠겨 섬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섬 감소로 365개 섬을 기초로 추진해왔던 생일섬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 시산도와 오천항으로 가는 차도선이 어제 공식 취항했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시산 페리오는 83톤급 선박으로 승객 35명과 15톤 화물차 2대, 승용차 2대를 실을 수 있으며 도양면 시산도와 금산면 오천항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한편 이번 시산 페리오 취항에 따라 기존의 녹동에서 시산도를 오가던 협성호는 운항을 중단합니다. 광양항에 미치는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폭이 연간 20만 개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주당 광양항 기항 횟수는 원양과 아시아 항로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이 가운데 중동과 북미, 유럽 등 5개 노선인 원양 항로는 이미 운항이 중단됐고 앞으로 다른 선사로 대체된다 해도 일부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아시아 항로 3개 노선도 한진해운 측이 영업권을 넘겨 직접적인 타격은 피한 상태지만 역시 안정적 항로 유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컨테이너선들이 부산항에 환정 물량을 내려놓고 광양항은 그냥 지나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사정이 이어지면서 물량 감소폭이 연말까지 넉 달 동안에만 최대 8만 TU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이 확정될 경우 연간 물동량 감소와 환적 화물 이탈량이 총 물량의 10%에 이르는 20만 TU에 달하고 물동량 가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항만 당국은 위기감 속에 피해 저감 대책의 초점을 인센티브와 선제적 마케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중단된 원양 항로가 이탈하지 않도록 재운항 선사에 항로당 3억 원씩을 지급하고 판적 화물 지원 단가도 높이는 한편 현재 광양항에 기항하는 34개 선사에 대대적인 임원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한진 해운발 물류 대란으로 광양항에 심각한 타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물동량 부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 랜드랜드 민자유치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놓고 또 한 차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1,200억 원대 순천 랜드랜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가 불투명한 진행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허유인 의원을 대표로 순천만정원 주변 개발 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의회 나한수 문경위원장은 일부 시의원들이 특위까지 구성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현재 MOU만 체결됐을 뿐 결정된 바 없는 사업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수시가 행정자치부 시정 권고에 따라 여수시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공단 전환을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부서 1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수시 도시공사를 여수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표자도 사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도시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면 기업 방식에서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고속철 1단계 노선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목포까지 2단계 사업은 아직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자체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면서 완공 시점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중부 고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호남 고속철 1단계 노선이 개통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KTX 호남선은 여전히 미완입니다. 1단계 노선 개통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목포까지 2단계 사업은 노선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무한공항 경유 여부를 놓고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무한공항 경유로 결론낸 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근 호남 고속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자체 용역을 맡긴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재부가 자기네들 안만 바라보지 실은 그 국토부가 다른 용역을 한 제5차 공항 중장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은 좀 간과한 느낌이 듭니다. 용역 결과도 1년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기재부가 예산 절약을 명분으로 유독 전남 지역 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계획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노선조차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여야 3당의 호남 고속철 무한공항 경유와 조기 착공 약속도 말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경부선 고속철이 개통된 것은 지난 2006년. 하지만 호남 고속철 완전 개통은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광주 도심의 열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 건물들이 바람길을 막으면서 열섬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열대야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수면방해 경험이 있었고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그런 날이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의 열섬화 현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84%가 광주의 열섬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광주 인근에는 땅도 많은데 너무 과밀화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인공에너지가 대단히 많고 제자리 걸음인 녹지 확보율과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광주의 열섬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등산과 광주천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기운이 도심으로 퍼지는 구조지만 광주 천변에 조성된 고층 아파트 단지와 산자락에 조성된 건축물들이 차가운 바람의 흐름을 막아 더 덥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물의 층수를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종상향이 도심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도 열섬 현상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해공원 주변의 매곡산이라든지 제석산이라든지 우남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종상향이 되거나 고층 아파트가 되거나 하면서 결국은 바람길을 막거나 이제 도심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는 열섬 완화 정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사들의 욕심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년 시 행정력을 집중할 분야로 아이 양육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정 시장은 어제 2017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와 기금 등 의존 재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공약사항과 역점 시책, 신규 업무 등을 중심으로 내년 중점 업무 방향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8개 분야 228명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육군 1179 부대에서는 주암댐 고립지역 성묘객들을 위해 15인승 동력보트 3척과 병력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절기답게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들녘은 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들녘에서는 벼이삭이 점점 나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많은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밤에는 남부 일부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